여러분, 말기암이라고 불렸던 병이 불과 몇 달 만에 사라지는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오늘 전 세계 의료진까지 놀라게 만든 한 60대 남성의 회복 이야기를 의사의 시선으로 차분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정영 박사입니다. 이야기는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짐 로빈슨이라는 64세 남성이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 이미 간과 림프절로 번졌고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매우 무거운 판단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항암 치료와 간 절제술까지 받았지만 상태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복부 통증이 심해지고 장이 막히는 장폐색까지 발생하면서 다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때 의사들은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암이 소장과 복막까지 퍼진 말 그대로 말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내인 패기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본 정보 중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민들레 뿌리 추출물이었습니다. 패기는 건강식품 매장에서 민들레 뿌리 제품을 직접 구입해 하루 3번 물에 떨어뜨려 남편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혈액 속 종양 표지 단백질 수치가 14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암의 활동성을 간접적으로 보는 수치가 급격히 낮아진 것입니다. 2주 뒤 CT 검사에서는 암 덩어리가 거의 사라지거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로빈슨은 다시 한번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기암 진단 후 불과 8개월에서 10개월 만의 일입니다. 아내는 민들레 뿌리 덕분이라고 말했고 의사들도 놀랄 만큼 상태는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민들레 뿌리가 이 놀라운 변화의 비결이었을까요?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냉정한 의료적 시선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민들레 뿌리 추출물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학술지에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시험관과 동물 연구에서는 암세포가 스스로 죽는 세포자멸사라는 반응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대장암과 유방암, 그리고 백혈병에서도 일부 억제 효과가 보였다는 초기 연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구는 시험관과 동물 연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아직 항암 효과가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민들레 추출물이 암을 없앤다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겹친 비정형 회복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민들레 뿌리에 대한 실제 과학적 근거, 그리고 건강 정보를 판단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여러분께 정확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웰빙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이제 이 사례를 조금 더 의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빈슨 씨의 진단 과정부터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장암은 처음에는 장 안쪽에서 시작되지만 진행이 빨라지면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몸의 다른 장기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대장암이 처음 발견됐을 때 이미 간과 림프절로 퍼져 있었습니다. 간은 피가 많이 흐르는 장기라 암이 가기 쉬운 곳이고 림프절은 몸의 배수관 같은 역할을 해서 암세포가 이동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의료진은 항암 치료와 간에 있는 암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복부 통증이 심해지고 장이 막혀 음식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장폐색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다시 검사했을 때 암이 더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소장과 복막으로 확산된 상태. 이 단계는 의학적으로 말기암으로 분류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치료가 매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이미 여러 방향으로 퍼져 있어서 한 곳을 치료한다고 해서 다른 곳의 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몸의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면역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듯 상황이 매우 나빴기 때문에 그 이후 나타난 회복은 의료진조차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민들레 뿌리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입니다. 민들레 뿌리는 실험실에서 암세포가 스스로 죽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암세포만 골라 약하게 하는 성질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구자들이 시험관 속 암세포에 민들레 추출물을 넣었을 때 대장암과 유방암, 그리고 백혈병 세포에서 일부 세포 억제 신호가 나타난 연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험관과 동물에서 나타난 반응이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람의 몸은 훨씬 복잡하고 흡수와 대사, 면역 반응과 장기 기능까지 수많은 변수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민들레 뿌리의 단독 효과로 보기는 어렵고 여러 요인들이 겹친 이례적인 회복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의학에서는 이런 회복을 비정형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명확한 원인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드문 예외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회복 사례를 그대로 따라한다면 오히려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민들레 뿌리에 대한 진짜 근거, 그리고 건강 정보를 안전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남성을 회복시킨 것일까? 정말 민들레 뿌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까? 저는 이 질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학적으로 본다면 이번 사례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항암 치료가 늦게라도 효과를 나타냈을 가능성입니다. 항암제는 투여 직후 반응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몇 주에서 몇 달 뒤에 늦은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지연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즉, 민들레 뿌리를 먹기 직전에 이미 항암제가 몸속에서 작동을 시작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수술 이후 생긴 면역 반응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큰 수술을 겪으면 면역 체계가 크게 흔들립니다. 이 과정에서 암세포가 약해지는 경우도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연구에서는 이런 상황을 면역 재조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입니다. 모든 암은 똑같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대장암이라도 유전자 특성이나 성장 속도, 치료에 반응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를 의학에서는 비정형 회복, 즉 매우 드문 회복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민들레 뿌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회복 과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있으나 단독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모두 시험관과 동물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사람에게서 실제 치료 효과를 보여준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게다가 민들레 추출물은 정확한 용량이나 농도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고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는지 전문가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들레 뿌리가 암을 고친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너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믿고 필요한 치료를 늦추거나 포기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민들레 뿌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까지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 몸은 때때로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을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치료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이 건강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는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회복 사례를 보면 그 안에서 한 가지 비법을 찾으려 합니다. 그 비법만 따라하면 나도 좋아질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학에서는 한 사례만으로 어떤 방법의 효과를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너무나 복잡하고 환경도 다르고 면역력도 다르고 암의 성질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들레 뿌리 추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실에서는 암세포가 스스로 죽는 세포자멸사가 관찰된 적이 있지만 이것이 사람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험관 속 세포는 우리 몸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피도 없고 면역세포도 없고 소화 과정이나 대사도 없습니다. 오직 암세포만 있는 단순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실험입니다. 그래서 실험실 연구는 치료제가 될 가능성을 찾는 첫 단계일 뿐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효과를 보기 위해 수천 명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전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몸속에서 어떤 식으로 흡수되는지 모든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들레 뿌리는 아직 2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즉, 치료제로 인정받기 위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할까요? 그 이유는 희망 때문입니다. 특히 말기암처럼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가족들도 환자도 어떤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이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은 모두가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 냉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요법은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확한 원인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민들레 뿌리 때문인지, 몸의 자연 회복력 때문인지, 기존 치료의 지연 효과 때문인지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한 개인의 비정형 회복 사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희망은 가지되 근거 없는 방법을 따라 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과학이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민간요법을 치료의 중심에 두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민들레 뿌리에 대한 실제 연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고 왜 임상시험과 실험실 연구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들레 뿌리에 대한 실제 연구 결과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민들레 뿌리는 정말 암세포를 죽일까?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실 연구에서 민들레 뿌리 추출물이 암세포에 닿으면 세포가 스스로 죽는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포자멸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스스로 사라지는 반응입니다. 또한 몇몇 논문에서는 대장암과 유방암, 그리고 백혈병 세포에서도 비슷한 억제 효과가 보였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이런 연구는 플러스1이나 에비던스 베이스트 컴플리멘터리 앤드 얼터너티브 메디슨 같은 국제 학술지에도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대단한 발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연구들이 모두 시험관과 동물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 침대에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실험실 테이블 위에서 작은 세포 조각에 나타난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시험관 속 암세포는 우리 몸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혈액이 흐르지도 않고 면역세포도 없고 소화와 대사라는 과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험관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사람에게 적용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실제 통계도 이를 보여줍니다. 시험관과 동물 연구에서 효과가 있다고 발표된 물질 100개 중 사람에게서 실제 치료 효과를 보이는 물질은 단 한 개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몸은 복잡하고 변수가 많습니다. 민들레 뿌리도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충분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치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단계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민들레 추출물은 제품마다 농도와 성분이 모두 다릅니다. 식물은 자란 환경에 따라 영양 성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토양, 기온, 햇빛, 수확 시기, 건조 방식, 이 모든 것이 성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즉, 어떤 제품이 어떤 효과를 낼지 정확히 예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뿌리가 암을 치료한다. 이러한 말은 과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께 균형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들레 뿌리에 대한 연구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 연구가 흥미롭기 때문에 앞으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초기 연구를 치료법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 사례처럼 놀라운 회복을 보일 때 의학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따뜻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처럼 놀라운 회복이 나타날 때 의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말기암의 회복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몸의 여러 장기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 시기에는 수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단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항암제의 지연 반응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암제는 투여 직후에 바로 반응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몇 주 또는 몇 달 뒤에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민들레 뿌리를 복용하기 이전에 항암제가 이미 몸속에서 작동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술 후 면역 체계가 크게 흔들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면역이 강화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면역 재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드물지만 이 과정에서 암세포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 자체의 특성입니다. 같은 대장암이라도 암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정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치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암도 있고 증식 속도가 느려지거나 갑자기 약해지는 암도 매우 드물게 존재합니다. 이 차이는 회복 과정에 큰 변수가 됩니다. 네 번째는 환자의 생활 변화입니다. 불안이 줄고 식사가 회복되고 수면이 안정되고 움직임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면역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암세포의 활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 비정형 회복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도 암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번 사례의 회복이 민들레 뿌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 더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근거가 부족한 방법을 치료의 중심에 두는 일만큼은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회복에는 우리 몸의 복잡하고 미세한 변화, 심리적 요인, 면역 반응, 그리고 기존 치료의 작용까지 수많은 요소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민들레 뿌리를 건강관리에 활용해도 되는지,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어떤 점을 알아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서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민들레 뿌리를 건강관리에 활용해도 되는가? 그리고 안전하게 먹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들레 뿌리는 적절한 범위 안에서 섭취하면 대부분의 성인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민들레 추출물은 제품마다 성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제품은 농도가 강하고 어떤 제품은 거의 희석에 가까울 정도로 약합니다. 즉, 몸속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표준 용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하고,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고, 언제 중단해야 하는지 과학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효과를 판단할 수도, 부작용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 이뇨제,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민들레 성분이 흡수와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과도한 민들레 섭취는 위장 자극, 설사, 탈수, 전해질 불균형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들레를 건강관리에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민들레는 치료제가 아니라 식물성 보조 성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부작용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오래된 질환이 있거나 약을 여러 개 복용하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민들레 뿌리를 절대로 항암 치료의 대체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희망적인 회복이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더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나 보조 성분은 건강을 돕는 하나의 요소일 뿐 치료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강은 항상 꾸준한 생활 관리, 정확한 치료, 적절한 운동, 바른 식사, 충분한 휴식이 함께해야 만들어집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단일 성분에 기대기보다 몸 전체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제 이 회복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 그리고 어떤 건강 습관을 실천해야 하는지 다음 내용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회복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비법이나 한 가지 음식에 기대고 싶어 하지만 건강은 언제나 균형과 꾸준함에서 만들어집니다. 로빈슨 씨의 사례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버리지 말되 근거 없는 치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면이 회복되고 식사가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면역 기능이 좋아지고 암세포의 활동성도 떨어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기존 치료는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항암제, 수술, 방사선 치료는 수십 년간 검증된 치료입니다. 이 치료들이 천천히 작용하면서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포기하는 순간 회복의 가능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세 번째로, 자연 유래 성분이나 음식은 건강을 돕는 보조 요소일 뿐입니다. 민들레, 강황, 브로콜리, 베리류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은 면역을 돕거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암 치료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 정보는 항상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안전한가. 이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방법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니어 시기일수록 건강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작은 실천의 누적입니다. 꾸준한 걷기,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단백질 섭취, 혈압과 혈당 관리, 이런 기본이 지켜질 때 몸은 안정되고 회복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잘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희망은 기적을 만들지는 않지만 몸을 지키는 힘을 키웁니다. 반대로 두려움과 불안은 몸의 기능을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중심은 언제나 균형 잡힌 생활과 꾸준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누군가의 비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쌓아가는 작은 습관에 의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시니어가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핵심 건강 습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시니어 건강의 핵심 습관 5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암 환자뿐 아니라 모든 시니어 분들에게 회복력과 면역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그 어떤 건강식품보다 강력한 면역 강화 방법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염증이 증가하고 몸의 회복 속도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호르몬 균형이 안정되고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습관은 걷기입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만 천천히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며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꾸준한 걷기는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의 재료가 되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닭가슴살과 달걀, 콩류,
생선처럼 소화가 편한 단백질을 하루 2번 이상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음 건강입니다. 불안과 분노, 지나친 걱정은 면역 기능을 약하게 하고 몸의 회복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감사나 평온함 같은 긍정적 감정은 몸의 회복 신호를 활성화합니다. 짧은 명상, 가벼운 호흡 운동,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같은 활동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검증된 치료와 정기 검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민들레처럼 자연 유래 성분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의학적 치료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암, 심장병, 당뇨병처럼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꾸준한 상담과 검진을 통해 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회복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기초가 됩니다.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온 경험으로 봤을 때 이 기본을 지키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회복이 훨씬 빠르고 재발 위험도 낮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음식 하나보다 이런 생활 습관의 힘이 훨씬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잔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았던 한 남성이 짧은 시간 안에 회복된 사례는 우리에게 2가지 메시지를 남깁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희망의 힘입니다. 몸은 때때로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균형입니다. 민들레 뿌리처럼 자연 유래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치료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적처럼 들리는 이야기일수록 더 차분하게 근거를 가지고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특별한 비법보다 꾸준한 생활 습관, 충분한 휴식, 균형 있는 식사, 적절한 진료, 이 4가지가 갖춰졌을 때 가장 강하게 회복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항상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은 누군가의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선택하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민들레 뿌리 하나에 마음을 맡기기보다는 여러분의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 따뜻한 식사, 짧은 산책, 충분한 물 섭취, 관심을 갖고 몸을 돌보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가장 힘든 시기에도 누군가의 사랑과 응원이 몸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니어 웰빙 스토리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정영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하루가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